종부세에 관련된 부분, 빌라에 대한 전세 사기로 인해서 그것이 전세 사기 뿐만 아니라 전세 사고가 발생한 것이 가장 큰 것이 세금을 내지 못해서 그것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빌라가 문제가 됐던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그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세 사기, 전세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소비자들이 보면서 이제 금리 관련된 기사인데요. 네, 4년 5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 주담대 금리는 안 내려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저는 한 3일간 아파트 사전점검 현장에 다녀오느라 정말 하루에 2만 보, 3만 보 이상씩 걸은 것 같아요. 얼굴도 붓고. 오늘 날씨가 좀 꼬질꼬질한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새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새 국토교통부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전혀 보이지를 않고 계세요. 지금 워낙에나 금리가 크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한국은행 총재와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제 뉴스에 많이 출연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박상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혀 보이고 계시질 않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이 사실 공급의 문제인데 사실 LH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거든요. 근데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한준 LH 사장께서 나오셔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박상호 교통부 장관님의 뉴스를 제가 한번 일부러 찾아봤거든요. 근데 10월 7일에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이제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7일이죠. 10월 7일이었는데요. 이때 88 대책으로 인해서 수도권하고 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거나 멈칫해서 전국적으로 전국 집값이 대체적으로 안정됐다라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전국 지수기 보합 수준이고 지방은 마이너스인 지역도 많다. 라는 것은 맞고 신축 아파트 가격 위주로 많이 올랐다.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기보다는 이 말은 맞다고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울에 제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마용성 그리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오르고 있는데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서울 전 지역으로 퍼져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경기도의 일부 신축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들의 상승세까지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두 달 전이라면 이 말이 맞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의 일부 지역만 올랐다고 하기에는 경기도권으로의 그런 아파트 상승세가 조금씩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지방이 마이너스인 지역 그리고 전국지수가 보합 수준인 것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니시다. 다만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 대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하실 말씀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감을 앞두고 10월 7일 그 전에 이게 10월 4일 날 나온 기사니까요. 아파트에 대한 입주 예정 물량을 발표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제 향후 2년치에 대한 아파트 입주 물량 예측 발표를 예고 없이 연기를 한 겁니다.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제가 항상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기도의 물량, 지금 2024년도는 경기도의 물량 그리고 인천의 물량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서울이 이 정도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 정도인데 2025년도부터는 경기도의 입주 물량도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울의 집값의 상승이 경기도 로 퍼져나갈 것이 자명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의 입주 예정 물량을 발표를 중단하겠다. 정부의 입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하는 것이 불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 최근에 그 입주 예정 물량에 대한 누락이 된 부분이 있었죠. 그런 문제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입주 물량 추이에 대한 발표는 특히나 정부에서 하는 발표는 신뢰해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당연히 발표를 입주 물량의 추이는 전세가과 매매값의 예측의
기초 자료이죠.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가가 상승하고 매매가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부동산 업계에서는 2026년부터 아파트 입주 물량 크게 줄어들지 않냐,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발표 연기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민주당도 국회에서 할 말이 없는 것이 2026년도에 물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사실 착공으로부터 3년이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 인허가 물량,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등의 문제로 인해서 인허가 물량이 폭감을 하면서 지금 착공 물량이 2026년,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2026년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국회에서 여당이 그랬을 리는 없고 야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2026년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드니까 발표를 연기한 거 아니냐. 이게 민주당에서 할 말은 아니다라고.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은 지금이 윤석열 정권이고 이제 국민의 힘이 여당이기 때문에 이제 2026년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당연히 윤석열 정권에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할 텐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2022년도 그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당장 착공을 했다고 한들 2026년도에서 2027년도거든요. 근데 어쨌든 인허가가 난 이후에 바로 착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인허가 물량에 대한 문제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 얘기할 일은 아니다. 어찌됐건 정부에서 이렇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에 대한 발표를 중단했다라는 것은 정부에서도 암묵적으로 2026년도 이후에 공급 물량에 대한 불안정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빌라에 대한 그 공급으로서 그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꾀하겠다. 아파트 공급 물량을 그냥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2026년도까지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이건 아파트든 간에 눈에 보이는 수치로서는 공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빌라로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입주 예정 발표를 중단을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같이 빠르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청년형, 신혼주택형 주택들에 대한 공급에 대한 정책 발표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이제 LH 이한준 사장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올해 5만 가구 착공하겠다. 내년부터는 6만 가구 이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발표가 됐던 것이고 그것이 2024년도에 처음으로 공급을 그러니까 6년 만에 공급을 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사실 그게 말이 안 된다. 허허 벌판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유지거든요. 그런 사유지에다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면서 6년 만에 아파트를 지어내겠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올해예요. 올해 3기 신도시의 입주 물량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기 신도시 물량만 해도 약 30만 가구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물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데 3기 신도시를 1만 가구 공급을 하겠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임대주택이거든요. 수요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위치 또한 지금 집을 사고 있는 실수요자들과 갈아타기를 하면서 집값을 상승시키고 있는 그리고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3기 신도시가 이것이 과연 아파트 입주 예정에 큰 영향을 주지는 절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LH 착공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허가가 아니라 착공 실적이 6%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946호로 목표치의 5.9%. 그러니까 사실 발표는 이제 회사를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해에 이제 영업 예상치를 부서별로 발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올해보다는 성장하는 걸로 발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 만드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되게 뭐 밤을 새서 보고자료를 만드시고 하실 텐데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LH도 어쨌든 정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렇게 열심히 할게요 라고 발표를 하지만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보자면 올해 주택 착공 실적도 불과 뭐 50%도 아니고 5%입니다. 이런데 과연 LH에서 임대주택마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정말 모든 지표가 아파트, 주택의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대출 규제로 압박을 하셔도요,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적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것이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실기한 문제이거든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가 뚝딱 빵처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유기적으로 전 정권, 그리고 현 정권, 그리고 후 정권 유기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문제인데, 어쨌건 투자자를 마감으로 해서 미분양 주택을 하나 이외에는 사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허가 착공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의 공급 물량 감소가 예견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금리 관련된 기사인데요. 4년 5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 주담대 금리는 안 내려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금융당국에서 가계부채 관리 총력 을 기울이겠다. 제가 앞서 방송에서 11월 달에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는 다른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출 규제 이복현 금감원장이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기조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주담대 금융당국에서 가계부채 관리 총력을 기울이겠다. 그래서 주담대 금리 안 내려간다. 주담대 금리 안 내리겠다. 그래서 이제 은행들 압박하겠다. 그래서 이복현 금감원장님께서 이제 이금융권의 이제 관계자들도 모아서 대출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자리를 한번 마련하신다고 해요. 이제 이금융권까지 압박을 하겠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압박을 상당히 더 조여가겠다 라는 얘기로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전방위적으로 대출 규제에 대한 그런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11월 달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가 안 떨어졌는데도 이제 기준금리가 안 내려갔는데도 이제 부동산에 움직이는 요소들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수요와 공급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그 수요라는 것이 심리가 더해져서 그 수요라는 것이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무조건 돈이 있다고 해서 무언가 사고 싶은 물건을 그냥 마냥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내가 사겠다라는 심리까지 더해지면 그것이 가격의 상승을 불러오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도 분명히 부동산 가격에 상방 하방 압력을 주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제가 3040 세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고금리다. 그래서 그때 아파트 값이 폭락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역치가 올라가면서 지금 금리가 내려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래량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킨 이유가 바로 공급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부동산의 세제 정책으로 인해서 종부세에 관련된 부분, 빌라에 대한 전세 사기로 인해서 그것이 전세 사기 뿐만 아니라 전세 사고가 발생한 것이, 가장 큰 것이 세금을 내지 못해서 그것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빌라가 문제가 됐던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그 세금의 가장 큰 요인이 종부세였습니다. 재산세, 취득세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세 사기, 전세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소비자들이 보면서 그 종부세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면서 이제 똘똘한 한 채로 사람들의 인식이 돌아가면서 이제 서울의 1급지, 상급지에 대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고 2급지, 상급지에 대한 지역으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2급지에 계신 분들은 1급지가 상급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급지에 계시던 분들이 1급지로 올라가면 그 2급지가 상급지에 계시던 분들로 채워지고, 그리고 상급지에 계시던 분들이 2급지로 올라오면 그 상급지가 그 밑에 부분에 계시던 부분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심 지역으로, 사실 지금의 똘똘한 한 채의 그런 분위기가 경기도, 인천 지역의 똘똘한 한 채로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의 주요 거점 도시들 옮겨갈 것이라고 예상이 들고요. 이제 2030 세대들도 그러한 분위기를 인지하고 부동산으로 갈아타면서 이런 심리를 더욱더 폭발시키고 있다. 사실 이 세제 정책이라는 것이 임대인들, 그러니까 소유자들에게
우선 1차적으로는 영향을 주지만 그것이 임차인들에게 전가되는 이유는 세금이 상승을 하게 되면 상쇄시키기 위해서 집값을 올려받을 수밖에 그것을 이제 임차인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월세든 뭐 관리비든 전세가 상승이든 가네요. 근데 그것이 절대적인 공급이 많으면 그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죠. 공급이 많은데 내가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적인 공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가구 수는 늘어나고 그리고 수도권 지방으로의 집중화 현상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매도자 우위 시장 그리고 임대인 우위 시장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새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워낙 이제 지난 정부에는 워낙에나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조용해요. 2달 동안 아무런 얘기도 없이 지나가고 있는 걸로 봐서 심지어 박상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칩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용한 상황이라서 태풍의 눈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방송을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아침에 또는 퇴근하실 때 편안하게 그냥 옆집 누나 그리고 여동생이 옆집 언니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처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주저리 방송을 만들어서 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